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강제인 납치가 실패했다고? 이런 무능한 놈들이 그깟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아와서. 전화기를 붙잡은 강세리의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사람 더 보내서 오늘 안으로 끌고 와. 이번에 또 실수하면 너희들부터 먼저 정리할 줄 알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기찬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강세리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기찬이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강세리. 황기찬은 강세리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강세리의 등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함부로 멋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황기찬이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또 제인이를 해치려고 해. 네가 대체 뭔데? 강세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 아니라고. 왜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나를 의심하는 거야. 증거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거짓말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세리 씨, 강제인 씨 납치 사주 및 교사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갑이 찰그랑거리는 소리가 강세리의 귓가에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이거 놔. 내 손에서 당장 놔. 강세리는 미친 듯이 발버둥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너희들 오늘 이 일로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때 공동이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경찰서 취조실. 강세리는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차림은 이제 초라해 보였고 평소 완벽하게 관리했던 헤어스타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강세리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씨,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발뺌하실 건가요? 나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똑같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음성 녹취록이 다 있어요. 당신이 직접 강제인을 끌고 와라고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가짜 증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취조실 밖 두 형사가 자판기 앞에서 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저렇게 계속 발뺌만 하는데요. 선배 형사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만 납치를 직접 실행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해. 변호사가 달라붙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결국 강세리는 48시간 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강세리의 얼굴에는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날 이런 곳에 가둬놓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제인, 황기찬,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이번에는 절대 실수 없도록 해. 황기찬과 강제인 둘 다 내 앞으로 끌고 와야 해. 같은 시각 황기찬은
자신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강재인과의 결혼 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강재인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 자신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황기찬이 가슴에는 질투라는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시에 강세리의 끝없는 거짓말과 계략에 질려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YL 그룹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강재인에게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황기찬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해버렸어. 강재인만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또 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인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사랑하는 아들 은호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YL 그룹 사무실에서 황기찬은 강재인과 마주쳤습니다. 강재인이 차가운 표정을 보며 황기찬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아, 세리가 너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확실히 막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강세리를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 네가 원한다면 그녀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할 수도 있고. 강재인이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황기찬,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가 언제 나를 보호해 준 적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지금 와서 보호자 행세야? 착각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강재인은 한 발짝 황기찬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멀쩡히 살아있는 이 순간 내 눈으로 직접 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거야. 그게 아빠와 은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 강재인이 돌아서서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찬 씨, 재인 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두고도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건 바로 당신이에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비켜주시죠. 황기찬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김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감히 내가. 하지만 김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침착함과 동생을 잃은 슬픔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세리는 자신의 은밀한 아지트에서 마지막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실수 없이 해야 해. 황기찬과 강재인 둘 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야 한다고. 그녀 주변에는 돈으로 매수한 조폭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틀 후 황기찬은 새로운 투자자라고 소개받은 이태호를 만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주차장,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황기찬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퍽 뒤통수에 가해진 강력한 충격에 황기찬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황기찬은 깨달았습니다. 강세리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의식을 되찾은 황기찬이 뒤통수는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눈에는 검은 천이 씌워져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코끝에 느껴지는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봐서는 오래된 창고 같았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세리,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강세리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풀어달라고? 내가 뭐하러 당신을 기절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겠어? 관광 오자고? 황기찬이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습니다. 강세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런 짓 하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강세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후회할 짓이라고? 지금 밧줄에 묶여있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강세리는 황기찬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황기찬, 나는 당신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줬어. 당신이 바보같이 다시 강재인을 좋아하게 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도 비굴하게 당신에게 매달렸지. 하지만 언제나 나는 찬밥 신세였어. 그런 굴욕적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고 기다렸어. 황기찬이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강세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가만두지 않겠어. 강세리의 웃음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신이 그러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강세리는 일어서서 황기찬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멍청하게 강재인을 다시 좋아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강재인 아버지를 죽였어. 당신이 좋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히스테리컬해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후회하면서 시간이나 때우세요. 곧 강재인 그 여자와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강세리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강재인을 빨리 끌고 와. 한편 YL그룹 회의실에서는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 그리고 정호성이 둘러앉아 강세리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가 하는 짓은 뻔해요. 엄마를 납치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강세리는 또 시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김도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재인 씨. 만약 뭔가 잘못되면?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미끼가 될 거예요. 제 옷에 위치 추적용 GPS를 숨겨놨으니까 제가 납치되는 순간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정호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강세리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야. 뭘 할지 모르는데. 강재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 때문에라도 저를 함부로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강세리의 모든 범죄를 확실히 잡아야 해요. 이틀 후 저녁, 강재인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그 예상대로 지하주차장에서 강재인이 차로 향하던 중 갑자기 3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바로 여기서 끝장난다. 괴한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괴한이 다가올 때마다 강재인이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세리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했습니다. 복면을 씌우고 마취제로 입을 막자 강재인이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어딘가로 이동하는 진동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강재인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강세리와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승부를 내야 한다. 한편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도윤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사님, 강세리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지금 재인 씨를 납치해 갔어요. 네, GPS 위치 추적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강재인이 무사할까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눈을 뜬 강재인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마취제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그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입골에서는 마른 피가 보였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황기찬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 하지만 배신당한 상처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황기찬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예전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돌리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지나 생각해봐요. 황기찬, 당신 걱정이나 해.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강재인과 황기찬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세리가 박수를 치며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모든 등장인물이 다 모였네. 강재인, 내 앞에 끌려온 기분이 어때? 꽤 스릴 넘치지? 강재인은 강세리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대결에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짓이 항상 그렇지. 그 천박한 근성이 어디 가겠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열등감에 찌들어서 살고 있구나.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강재인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세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곧 죽을 주제에 입만 살았네. 강세리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강세리는 주변 조폭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대로 진행해보죠. 강재인, 너는 남편의 배신의 분노에서 충동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거야. 그리고 황기찬, 너는 그런 아내를 말리다가 실수로 죽게 만든 거고 완벽한 각본이지?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미쳤구나. 황기찬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세리, 정신 좀 차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강세리는 황기찬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강세리는 마치 연극 연출가처럼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긋지긋한 인연도 이제 끝을 볼 때가 왔어. 정말 오랫동안 서로 괴롭혀왔지? 이제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강세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복수가 이제 막 실현되려고 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로 자신들을 죽일 작정이구나. 하지만 강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리는 조폭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뭘 하고 있어?
얼른 각본대로 움직이라고 조폭들이 흉기를 들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과 황기찬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창고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무장한 경찰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적외선 조준경의 빨간 점들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경찰관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뭐야? 여기를 어떻게 알았지? 강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재인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짓이 뻔한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니? 이번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니까. 강세리,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 가겠네. 축하해. 집들이는 못 가서 미리 미안하다고 말할게. 교도소는 입장이 안 되니까. 강재인이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와 복수의 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세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 두고 보자. 강세리는 소리치며 창고 뒤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강세리, 거기서. 경찰들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과연 강세리는 이번 위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